자,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미분의 응용의 전체적인 목적 얘기했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미분의 응용 중에 하나가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건데 그 올려준 교환 자료에 보면은 3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6페이지 펴보시면은 4.7에 로피탈 정리예요. 섹션으로는 이게 이제 로피탈 정리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로피탈 룰이라고 많이 해요. 이게 룰이 보통 로피탈 공식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게 룰이 여러 개가 있어요. 버전이 굉장히 많은 버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처음엔 누가 로피탈 룰이라는 말을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리죠, 정리. 로피탈 스어렘이에요, 스어렘. 스어렘인데 이게 이제 뭘 하는 게 목적이냐 하면은 목적이 얘의 목적이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져요. 이 로피탈 정리가.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로피탈 정리가 어떨 때는 로피탈의 정리라는 것을 쓰면은 아직 내가 로피탈 정리를 얘기하진 않았지만 로피탈의 정리가 어떨 때는 쓰면은 굉장히 그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게 좋아요. 쉽고 아주 빠르게 강력하게 계산해낼 수가 있는데 또 어떨 때는 이걸 잘못 쓰면은 문제가 꼬여요. 심지어는 안 풀리는 상황도 있고요. 잘못된 답을 도출해낼 수도 있고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연습 문제를 풀면서 그때 자세하게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긍정적인 면만 조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로피탈의 정리를. 그리고 로피탈 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것은 로피탈 정리의 가장 간단한 버전에 대한 증명을 해 드릴 거예요. 로피탈 정리의 가장 간단한 버전의 증명을 그건 뭐 짧은데 간단한 버전에 대한 증명을 해 드리고 보다 일반화된 형태의 버전의 증명은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해 드릴게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로피탈 정리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만 주안점을 두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함수의 극한을 우리가 계산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데요. 맞죠? 극한을 계산하면 뭔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몇 개가 없어요. 사실은. 뭘 써요? 함수의 정의를 쓰던가 엡실론 델타를 써가지고 극한값을 계산하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엡실론 델타를 써가지고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함수의 기본 성질 있죠.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극한의 기본 성질의 대표적인 것이 합차라든가 곱이라든가 나눗셈이라든가 상수배라든가 아니면 조임 정리라든가 아니면 치환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정리예요. 기본 성질. 그런 기본 성질을 통해 가지고 극한값을 계산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 성질은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나요? 극한값이 존재할 때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요. 맞죠? 존재할 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보통은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나오는 상황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라든가 또는 존재한다라고 하더라도 기본 성질을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들일 경우에는 뭐예요? 못 쓰겠죠. 기본 성질을.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예들이 있어요. 어떤 예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리미트 x는 a라고 해가지고 gx분의 fx의 극한값을 계산했는데 집어넣었어요. 이것의 극한값 집어넣었더니까 얘가 0이 나와요. 분자도 0이 나와요. 극한값이 이렇게. 맞죠? 근데
fx와 gx의 극한값은 각각 0이라고 있죠. 근데 이거는 나눗셈의 극한이죠. 나눗셈의 극한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극한값 각각 취해가지고 나눠줘도 되는데 단 언제 못 나눠요? 이거 못 써요. 분모가 0일 때는 못 써요, 이거. 그러니까 나눗셈의 극한에서 여기 보세요. 나눗셈의 극한에서 내가 여기 이렇게 요 극한값이 m으로 가까이 가고 요 극한값이 l이라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것의 극한은 뭐예요? m분의 l 이렇게 되는데요. 단 전제 조건이 붙는다고요. 어떤 전제 조건이? 분모의 극한값이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얘가 분자가 0일 때는 상관없어요. 분자가 0이면 그냥 0이니까. 문제가 되는 데는 언제만 문제가 돼요? 분모가 0일 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못 쓴다고요. 우리 기본 성질을 못 써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극한값을 계산해낼 것인가에 관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외에 이런 문제들이 또 이런 것들이 단편적인 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가만히 우리가 유형별로 조사를 해보면 몇 가지 형태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부정형이라고 그러는데 부정형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형태의 극한은 뭐냐 하면은 정형의 극한이 아니라 부정형의 극한이에요. 거기 표현해 보면은 indeterminate form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런 형태인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던가, 그렇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던가 0분의 0꼴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의 부정형의 극한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알 수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쪽에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저쪽에 끝에 플러스 무한대까지 상황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마찬가지고 0분의 0꼴도 마찬가지. 이걸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상황을.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이러한 상황일 때는 반드시 뭐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죠. 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정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부정형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게 여기 부정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냥 이게 전체로 묶여가지고 not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자어예요. 이 정자가 정한다라는 뜻이고 이 앞에가 이제 not 정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부정형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항상 이렇게 어떠하면 항상 어떻게 된다라고 정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거예요. 그것이 정형이에요. determinate form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겠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하면 뭐 나와요? 빼도 박도 못하게 무한대예요. 이거는. 다른 경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뭐예요? 무한대 해도 무한대예요. 맞죠? 어떤 상수 더하기 무한대 해도 뭐예요? 얘는 무한대죠. 이런 경우는 정형이에요. 다른 경우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거는 어떨까요? 0 곱하기 무한대 하면 이건 어떤 걸까요? 0이라고 그랬으면 좋겠죠. 맞죠? 근데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정하지 못해요. 부정형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리미트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x 곱하기 x 제곱분의 1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죠. 맞죠? 요런 거 요거와 요것의 고부론 모양이라고요. 그럼 이쪽 부분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이쪽 부분은 극한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0 곱하기 무한대 꼴이에요. 그런데 리미트 취하기 전에 벌써 약분이 딱 돼가지고 뭐가 돼버려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이렇게 돼버리죠. 사실은 여기서 x의 플러스 우극한이라고 생각하면은 얘가 뭐가 나와요? 플러스 무한대가 나와요. 그런데 요 상황이 요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면은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x 제곱 곱하기 x분의 1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상황이 얘는 어디로 가요? 극한이 0으로 오죠. 얘는 어디로 가요? 이게 무한대로 가요. 똑같이 0 곱하기 무한대 꼴이에요. 맞죠?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이걸 리미트 취하기 전에 먼저 계산해버리면 뭐가 나와요? x가 0의 우극한일 때 x 이렇게 돼서 얘 0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형태,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0 곱하기 무한대꼴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0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유한에서 작동되어지는 것이 무한, 리미트, 뭐 무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유한에서 작동되어지는 것이 무한에서도 그대로 작동되어지는 것이 있고 성립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문제로. 유한에서 적용되어지는 법칙이 무한에서 그대로 또는 극한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면은 사실은 그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게 그대로 작동되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파고 들어가지고 질문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질문하는 사람도 그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 극한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대학 들어와가지고의 뭐 학교에서 시험 보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이런 시험들을 보시면은 문제들이 다 그런 문제예요. 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들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됐죠? 그럼 문제는 우리가 이 부정형의 극한들을 나는 극한값을 계산하고 싶잖아요. 맞죠? 그럼 이 부정형들의 극한값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계산할 수 있겠는가에 관한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있어요. 원칙은. 이런 부정형의 극한은 이것을 내가 극한값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여기다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최종적으로는 극한의 뭐예요? 기본 성질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 모양을 어떤 모양으로 바꿔가야 되겠어요? 부정형의 극한을 내가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쓸 수 있는 형태의 모양으로 바꿔가야 되죠. 맞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쪽에 모양이 어떤 모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모양이 있을 텐데 뭐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기다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 와서 여기에서 뭘 써가지고 내가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모양에 와서 여기서 뭐를 기본 성질을 뭐해 적용해서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끌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 모양은 뭐라고 그 모양을 우리가 보통 뭐 그냥 정형이라고 이렇게 씁시다. 여기에 부정형에 반대되는 말로 뭐 정형이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 성질을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정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형 형태로 끌고 와서 거기서 기본 성질을 써가지고 극한값을 계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우리한테 타겟이 목적이 초점이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작업이기 때문에 어디? 요 단계가 우리가 주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단계예요. 요 모양에서 이 모양으로 바꿔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모양으로 바꿔갈 때 여기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몇 가지 법칙이 있어요. 큰 틀의 법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항등식 관계를 이용하거나 항등식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본 공식을 또는 기본 성질을 적용할 수 있는 정형의 형태의 모양으로 바꿔가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치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치환은 적절한 치환을 통해 가지고 기본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로 바꿔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보통은 로피탈의 정리를 쓰지 않으면 보통은 이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다 문제를 풀어요. 보통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 하면 로피탈의 정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본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단계로. 로피탈의 정리를 여러분들 쓰셔도 마지막에는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 써야지 끝나요. 이해가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로피탈의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이 로피탈의 정리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 로피탈의 정리가 뭐냐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거기 자료 보시면은
로피탈 정리라 그래가지고 로피탈 정리는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버전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해처 모여 하면은 쫙 이렇게 분류를 딱 해가지고 하면은 두 가지 모양으로 딱 분류가 돼요. 해처 모여 하면은. 그래서 그 교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F하고 G라는 놈이 어디에서 A라는 것은 X는 A 근방에서 X는 A 근방에서 근처에서 미분 가능해요.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and G'X가 0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값이 0이 나오거나 0이 또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뭘 계산하려고 그러냐면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의 극한값이 어떻게 뭐하고 같으냐 하면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값분의 F'X의 극한값하고 같다라는 것이 로피탈의 정리예요. 요게 로피탈의 정리. 없어요, 별게. 되셨나요? 자,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자료 올라간 거를 보면은요, 그 PDF 자료 올려놨는데 거기에도 PDF 자료 올려놨어요. 올려놓은 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요 수식 있죠, 요거. 요 수식에 보면은 색깔이 조금 흐릿할 거예요, 아마. 다른 거 하고 맞죠? 붉은색입니다. PDF도 여러분들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면은 그 자료에 그게 요 수식을 딱 붉은색으로 내가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뭘 딱 보시냐 하면은 요 식을 딱 보는 거예요. 요 식을 보세요. 내가 목적이 뭐예요? 이거는. 요 왼쪽에 있는 놈, 이거 계산하는 게 목적이에요. 맞죠? 요 수식만, 지금 여기 수식만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박스 치는 요것만 딱 보세요. 지금 목적이 뭐예요? 요거 극한값 계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적용되어지는 것이 줄여가지고 L 이렇게 쓸게요. 로피탈의 정리가 적용이 되어지면은 분모의 미분, 분의 분자의 미분의 극한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오른쪽하고 같기 위한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요 식에서 딱 보면은, 요 식 보세요. 요 식에서 딱 보면은 F하고 G가 뭐가 돼야 돼요? 프라임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오른쪽에. 프라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뭐가 가능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모가 이게 만약에 설령 극한값이 있다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분모의 G'X의 극한값이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G'X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줄에 요 가정들이 설명이 됐죠? 이해가 됐나? 이걸 억지로 외우려 그러면 힘들다고. 그러면 딱 요 수식만 외워가지고 이 조건들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만 파악하면 금방 쉽게 여러분들이 기술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쓸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무슨 극한이죠? 나눗셈의 극한이죠? 맞죠? 나눗셈의 극한인데 딱 봤더니까 나눗셈의 극한에서 F하고 G의 극한값이 있으면은 각각의 극한값에 나눗셈 해줘도 괜찮죠? 근데 언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눗셈의 극한에서는. 분모의 극한값이 0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G의 극한값이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분자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쓸 필요 없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여기 보세요. 이거 나눗셈의 극한이죠. 맞죠? 분자의 극한값은 얼마예요? 1이에요.
분모의 극한값은 얼마예요? 0이죠. 0. 분모의 극한값은 0. 0 집어넣으면 0이잖아. 아이 뭐 이거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간단한 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뭐야? 0분의 1 해가지고 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건 플러스 0이니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라고 그러잖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판단해낼 수 있다고요. 지금. 분모는 0인데 분자가 0이 아니면 뭐예요? 극한값이 무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g는 0인데 gx의 분모의 극한값은 0인데 분자의 극한값이 0이 아니어버리면 뭐가 돼요? 얘는 무한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있다고요. 부정형이 아니라고.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맞지? 그럼 계산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는 뭔 상황일 거야?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분자의 극한값도 뭐예요? 0인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도 0이고 gx의 극한값도 0이라는 상황이 되면은 즉 뭐예요? 꼴이 0분의 0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상황은.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상황이 뭐예요? 요 상황이죠. 맞죠? 요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요 상황은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냐 하면은 fx의 극한값과 gx의 이건 극한값입니다. 그러면은 fx의 극한값이 뭐가 나올 때? 무한대가 나올 때 gx의 극한값도 플러스 무한대가 나오고 fx의 극한값이 플러스 무한대일 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고 fx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gx의 극한값은 플러스 무한대가 나오고 fx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이고 gx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인 이 네 가지 경우를 한꺼번에 써놓은 거예요. 한꺼번에 쓴 게 이런 표현이에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요 형태의 모양이 gx분의 fx의 극한값이잖아요. 맞죠? 그럼 형태가 뭐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고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꼴이죠. 형태가. 모양이. 근데 거기에 부호를 떼면은 어떤 모양이 나타나요? 부호 떼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요. 이 왼쪽에. 극한이.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는 로피탈의 정리는 어떨 때만 써요? 요 때만 써요. 0분의 0꼴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만 로피탈의 정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로피탈의 정리를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모양이 아닐 때는 로피탈의 정리를 못 써요. 로피탈의 정리를 수십 개가 되는데 그걸 다 모양이 다 이 모양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로피탈 정리 쓰시려면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 만드셔야 돼요? 요 모양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좌기적으로 만들으시면 안 돼요. 먼 관계를 이용해서 항등식 관계나 치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로피탈 정리를 쓸 수 있는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인 꼴로 만드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만드셔서 그 상태에서 로피탈 정리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반드시 요때만 쓸 수 있어요.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몇 가지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지금은 뭐만 설명이 돼 있어요? x가 어디로 갈 때만 설명이 돼 있나요? a로 갈 때만 적용이 돼 있죠? 그런데 로피탈의 정리는 그 상황이 여기에 x가 a로 가는 상황 외에 x가 a 상황 외에 x가 a의 우극한, x가 a의 좌극한, x가 무한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똑같이 다 적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수십 개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버전이. 여기에 x가 a로 가는 상황 대신에 뭐로? 우극한, 좌극한, 그 다음에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똑같이 로피탈 정리 적용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십 가지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로피탈의 정리가. 그래서 일반적인 증명은 조금 힘들고 여기서는 이제 가장 간단한 버전의 증명만 잠깐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간이 금방 끝나니까 한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참고예요. 주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미분 가능하고 요거 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뭔 조건이 들어가냐면 x가 a일 때 요 얘기를 조금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요 얘기를 조금 다시
해석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FA와 GA 값이 0이 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셨나요? A 근방에서 그 A가 함수가 A로 정의되어 있고 여기 근방이니까 이쪽 근방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함수값이 0이 나오겠죠. 맞죠?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같아야 되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뭔 얘기인지? 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한 증명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요거 이제 증명이라 그러지 말고 간단한 형태로 풀이 이렇게. 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증명은 추후에 얘기해 줄게요. 여기서 그거 얘기하면 좀 길어져 버리니까. 그것도 엡실론 델타로 이렇게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그거 쓰지 않은 가장 간단한 버전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죠. 요거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써도 되죠. 되나요? 왜 가능한가요? 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요럴 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0이잖아요. 빼봐야 0이지. 됐나요? 요거까지? 네. 자, 요 상황에서 얘가 뭐가 돼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x-a로 나눠줘도 되죠? 맞나요? 맞죠? x가 a로 가까이 가니까 x-a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다 0이 아닌 수를 나눠줘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태까지 여기까지는 항등식 관계로 땡겨버린 거예요. 요거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것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얘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리미트 취할 수 있죠. 각각 리미트 취해가지고 할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이걸 리미트 취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이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건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갖다 리미트 치면은 이 얘기죠. 맞나요? 그러면 분모 미분하니까 뭐 나와요? G'A죠. 맞죠? 분자 미분하니까 뭐야? F'A죠. 이 얘기는 바꿨으면 뭐가 쓸 수 있어요?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하고 같은 거죠. 요거 되셨나요? 여기 얘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뭔 얘기인지?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버전의 증명이에요. 요거는. 근데 이제 이게 상황이 뭐 이런 상황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거나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르게 접근을 조금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따로 아마 그 프린트물이나 이런 걸로 나가는 형태로 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해가 되셨죠? 뭔 얘기인지? 자,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뭐만, 로피타 정리는 어떨 때만 0분의 0꼴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다가 계속 두셔야 돼요. 그리고 부정의 극한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다 담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항등식 관계를 어떤 항등식 관계를 쓸 것이며 어떻게 치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상황마다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무언가 정답이 없어요. 이런 큰 틀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치환하고 어떤 항등식 관계를 쓸 것인가라는 것은 뭐 모든 걸 다 커버하는 그런 게 없다고요. 상황 달라지는 상황.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항등식 관계 써야 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조금 의미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조금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자,
우리 그 교재의 첫 번째 예제가 이런 거예요. 이건 너무 쉬워가지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ln x 이렇게 돼 있어요. 집어넣어봐요. 뭐가 나오나요? 이거는 교재의 285페이지, 스튜어트 교재의 285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0분의 0꼴이죠. 맞죠? 그리고 이거 미분 가능하죠? 얘도 미분 가능하죠? 1근방에서 미분 가능해요. 맞죠? 가까운 데서만 미분 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써요 여기다가? 0분의 0꼴이고 미분 가능하고 하니까 로피탈 정리 쓰면 돼요. 그래서 로피탈 정리가 1이고 여기는 x분의 1 이렇게 돼서 얘는 얼마 나와? 1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치환해서 푸셔야 돼요. x-1을 t라고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로피탈 정리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강력한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강력한 방법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자, 얘를 만약에 로피탈 정리를 쓰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셔야 돼요. 보세요. 이렇게 놓죠. 이렇게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x가 뭐가 돼요? 1 더하기 t가 되고 x가 0으로 갈 때 t는 x가 1로 갈 때 t는 0으로 가죠. 이런 치환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은 요 치환에 의해 가지고 여기가 치환이에요. 여기에 x가 1로 갈 때 t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t가 0으로 가요. 맞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죠? t분의 ln에 x 대신에 뭐 t 문자로 다 전환시켜 줘야 돼요. x가 뭐예요? 1 더하기 t죠. 그래서 여기에 1 더하기 t 이렇게 돼요. 여기도 똑같이 0 집어넣으면 0분의 0꼴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서 또 치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이런 항등식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이거는 t분의 1 곱하기 ln에 1 더하기 t 이렇게 되죠. 맞죠? 그래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게 로그 앞에 있는 곱해져 있는 것이 진수의 지수로 올라가는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이렇게 되죠. 요거 되셨나요? 여기까지는 치환이고요. 이 다음부터 단계들은 다 뭐예요? 항등식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치환과 이 항등식 관계가 절묘하게 적절하게 계속 조화를 이뤄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로그 함수는 무슨 함수예요? 연속이죠. 그리고 미분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연속 함수의 성질이 뭐예요? 리미트가 함수 기호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죠. 얘기했죠? 함수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얘가 들어간다고 적용해서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적용해서 리미트가 들어가요. 이 리미트는 얼마예요? 2죠. 맞나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이게 1이라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요. 로피탈 정리를 쓰지 않으면.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죠? 여기 가정에 내가 생략했지만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ln에 1 더하기 t의 t분의 1제곱은 ln에 t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t의 t분의 1제곱에 이렇게 된다고요. 됐어요? 이거의 극한값 뭐라고 그랬어? 2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온다. ln 2 해가지고 1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피탈 정리를 모르면은 이 과정을 거쳐가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굉장히 좋은 거죠. 쓰기가 굉장히 편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말도 못할 정도로. 근데 이제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상황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죠. 어떤 걸 한번 보시냐 하면은 자, 우리 교재 스튜어트 교재 예제 이것들을 이용하면 몇 가지 공식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공식들도 조금 뽑아낼 수가 있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라는 것의 극한값이 얼마라고 증명해드렸죠, 내가? 이거 1 나온다고 얘기했죠. 근데 로피탈 정리를 쓰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조임 정리 써가지고 막 이렇게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임 정리 쓰고 이런 것들도 항등식 관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은 여기에 0분의 0꼴이죠.
맞죠? 그리고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죠. 그러니까 뭘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로피탈의 정리 쓰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 미분하니까 1이에요. 분자 미분하니까 코사인 x에 이거 얼마예요? 1이죠. 맞죠? 그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로피탈의 정리를 여러분들이 쓰시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뭘 써야 돼요? 이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극한의 기본 성질 쓰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이거 말고도 또 있죠. 어떤 것도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로피탈의 정리 쓰면 어떻게 돼요? 분모 미분이고 탄젠트 x 미분하면 시컨트 x 제곱이죠. 시컨트 0은 얼마예요? 코사인 0분의 1이니까 그것의 제곱이죠. 그 코사인 0이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얘도 뭐 나와요? 1 나온다고. 이렇게. 로피탈 정리 쓰려면 반드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 교재에 아마 287페이지인데 여기 여러분들 교재 여기 보세요. 칠판. 거기 아마 예제 5번으로 돼 있을 거예요. 교재에. 요런 거야. 여기 한번 보시면은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파이의 마이너스 좌극한이에요. 책에 있는 예제야. 1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사인 x야. 맞지? 자, 여기 봐. 마이너스 파이라는 얘기는 얼마일까? 파이의 좌극한이야. 코사인 값 얼마야? 1? 마이너스 1일걸?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파이가 이쪽에서 접근하니까 여기가 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접근하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쪽으로 가까이 오겠죠. 맞죠? 그럼 여기 안에 집어넣으면 값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2가 나오죠. 이 값이 어디로 가요? 2로 가요. 2보다 작으면서 2로 가까이 가겠죠. 맞죠? 근데 분자는 어디로 가요? 분자는 0이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얘? 0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무 생각 안 하고 여기다가 또 로피탈의 정리를 막 쓴단 말이야, 이렇게. 시험에 내봤어, 내가. 대학에서. 그러니까 로피탈 정리 쓰니까 이거 뭐 나와? 이렇게 되죠. 맞죠? 여기다가 아무 생각 안 하고 또 로피탈 정리 또 써. 여기다가. 그럼 여기 코사인분의 사인 해가지고 나중에 막 이렇게 쓴다고. 이게 다 틀린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로피탈 정리는 반드시 언제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미분되고 이걸 떠나가지고 뭐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만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0분의 0꼴이 아니잖아요. 분자는 0이지만 분모는 0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기다 또 로피탈 정리 또 쓰면 안 돼요. 여기다 또 쓰면 이제 답은 0은 나오기는 해. 똑같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소 뒷걸음질 하다가 쥐잡은격이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로피탈 정리 또 쓰면 안 돼요. 분모는 0이지만 분자는 뭐예요? 아니 분모는 뭐야? 분모는 0이고 분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이 또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로피탈의 정리를 쓰실 때 대단히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로피탈의 정리를 쓰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라고. 그러면 그 조건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조건을 충족시켜 주셔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뭐 이런 예들인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몇 가지만 조금 더 합시다. 그 다음에 그 교재에서는 아마 6번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죠. x 곱하기 lnx 이렇게 돼 있어요. 요런 걸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극한값이 아마 0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거. 자 보세요.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암기도 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나중에 적분하거나 막 이상 적분하거나 하다 보면 이거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하셔야 돼요. 암기해놓고 계셔야 돼요. 하실 수도 있어야 되지만. 추후에 이게 이상 적분에서 나온다고.
임프로퍼 인테그랄에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다 보면 중간에 이거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계산도 하실 줄 알고 암기도 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거 봅시다. 이런 것들이 몇몇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상황들이.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0의 우극한일 때 x 곱하기 ln x예요. 0의 우극한일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로그 x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쪽에 극한값은 뭐가 나와요? 0이죠. 이쪽에는 뭐가 나와요?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0 곱하기 무한대꼴이에요. 부호 때문에는. 그 부정형이죠. 그럼 이걸 내가 뭐예요? 극한값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형의 모양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단계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기본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단계로 가져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철저하게 뭔 관계를 이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조작을 하더라도 어떻게 타당하게 조작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 관계가 뭐예요? 항등식 관계나 치환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항등식 관계를 이용을 해요. 이렇게 되죠. 맞나요? 요거는 철저하게 항등식 관계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체크해 봅시다. 얘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플러스 0분의 1이니까. 얘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부호 때문에는 뭐분의 뭐 꼴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리고 얘는 0 근방에서 미분 가능하고 얘도 미분 가능하죠. 그러니까 뭘 쓸 수 있어요? 로피탈 정리를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쓰는 거예요? 로피탈 정리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피탈 정리 적용을 하면은 분모 미분하면 뭐가 돼요? x분의 1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이렇게 돼요. 분자 미분하면은 x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약분해 주면은 마이너스 x가 돼서 0 이렇게 되죠.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는 항등식 관계를 이용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적용하는 기본 공식 적용해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기본 성질 또는 기본 공식을 적용해야지 끝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그 틀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또 하나, 이게 아마 그 예제, 그 교재론 예제 7번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리미트 요 문제를 왜 풀어주냐 하면은 이게 출제가 됐었어요. 연세대에서. 여론하고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요런 문제.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 잘 보셔야 돼. 1의 무슨 극한이죠? 여기가 1이죠. 맞죠? 1의 이쪽이죠. 좌극한이죠. 좌극하니까 로그 1은 얼마가 돼요? 0인데 어떤 0이에요? 플러스 0이에요? 마이너스 0이죠. 마이너스 0. 그러니까 마이너스 0분의 1이니까 이쪽 부분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와요. 되셨나요? 맞죠? 마이너스 0분의 1이니까. 근데 이쪽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요. 1에 얼마? 왼쪽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작으면서 1로 가까이 가는 값이니까 이 값은 무슨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0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죠. 맞죠?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었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 무한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이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요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딱 돼버리면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면 계산할 거 없이 그냥 딱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이렇게 되는데 상황이 이런 상황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정형이 돼버린 거라고. 우리가 단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이해가 됐죠? 뭔 얘기인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 상황을 우리가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통분하는 거죠. 이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분모에다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로그 1은 0이죠. 여기도 0이죠. 0 곱하기 0은 0이죠. 그러니까 분모 0 나와요. 맞죠? 분자 어떻게 되나요? 얘 로그 1은 0이죠. 그 다음에 1 빼기 1이니까 0이죠. 0에서 0 빼니까 0이죠. 얘도 0이에요. 0분의 0꼴이에요. 그리고 1 근방에서 얘도 미분 가능하고 얘도 미분 가능하니까 고배 미분도 가능하죠. 그 얘도 미분 가능하고 얘도 미분 가능하니까 빼기 해도 미분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뭘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로피탈 정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황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x가 1에 좌극한, 그러니까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 미분, 분모 미분 곱하기 분자 미분, 이렇게 나누기 분모 이렇게 되는 거죠. 분해 이렇게 되니까 ln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에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나오나요? 1 빼기 x분의 1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그럼 이거 통분해서 계산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1 집어넣으면 얘도 0이고 1 집어넣으면 얘도 역시 0이죠. 이 상태에서 그냥 미분해도 되는데 껄끄러우니까 통분해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조금 편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x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분모 분자에다가 x 곱하면 된다고요. 이런 모양이죠. 되셨나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다시. 얘는 0이죠? 얘도 0이죠? 얘도 0이죠? 0분의 0꼴이에요. 또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니까 여기다 로피터 정리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얘는 뭐예요? ln x 더하기 1 더하기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됐나요? 여기는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한 거예요.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이니까 로그 x 미분한 x분의 1이죠. x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1 나온다고. 그러니까 x제곱은 2x고 x는 미분하니까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얘가 1 이렇게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 1 집어넣으니까 얘 0 나오죠. 맞죠? 얘는 없어졌죠. 1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2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이런 것, 이런 비슷한 형태 아주 유사한 요거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유사한 형태가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계산하라고. 여기서 어디? 요거? 어디가 x-1이지? 요거? 여기 왜 이렇게 되냐고? 여기? 아,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x-1이다. 미안해. 잘못했다.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실수하면 안 되는데. 여기 뭐가 나온다. 그러면 1.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되나? 1. 여기 1이네요. 맞죠? 그래도 어차피 2분의 1이에요. 답은. 미안해요. 내가 실수했어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됐나요? 그래도 답은 2분의 1이에요. 근데 이제 서술형이니까 뭐가 되겠어? 감점 되는 거지. 몰라서 틀리면은 괜찮은데 저러면은 안 돼. 자, 하나 더 봅시다.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예제 9번인데요. 교재에 있는 예제 9번.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일 때 1 더하기 4x에 코탄젠트 x 이것의 극한값을 계산하래요. 자, 여기 넣어보세요. 넣으면 사인 4는 뭐예요? 4,0이죠. 그러니까 사인 0은 0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1이에요. 미스. 여기는 코탄젠트 0은 얼마예요? 탄젠트분의 1이죠. 탄젠트 0이 얼마예요? 0이죠.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는 플러스 0이에요. 왼쪽에서 접근할 때는 마이너스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른쪽에서 접근하죠. 오른쪽에서 접근하니까 플러스 0분의 1이죠. 그거 뭐가 나와요? 무한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1의 무한대 제곱 이런 꼴이에요. 이런 것도 부정형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극한값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극한값을 여기 보세요. 로그 미분법에 지난 시간에 했던 성질 중에 이런 성질이 있어요. fx의 gx 제곱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런 성질이 있죠. 그리고 되나요? 진짜? 여기 등호가 성립할 때는 fx의 gx 제곱이 0보다 클 때 성립하는 등호입니다.
맞죠? 이게 로그의 진수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양수가 돼야 돼요. 이게 성립하는 등호고, 여기의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하는 등호일까요? 여기에 fx가 양수여야지 성립하는 등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등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되려면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이겠죠. 그럼 교집합이니까 사실은 이것만 만족시켜주면 돼요. fx의 값이 0보다 크면 그것의 gx 제곱은 항상 0보다 커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fx가 0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이 등식이 성립한 항등식, 요 항등식 관계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요 항등식 관계를 이용을 하면은, 자, 요 항등식 관계 이용해 봅시다. 요 값은 항상 0보다 크죠? 어디에서? 0 근처에서. 맞죠? 0 근처에서 사인 값이 0이 되니까 이 값은 0이 안 된다고요. 항상 양수예요. 그러니까 요 항등식 관계를 그대로 이용하면은 요 안에 있는 놈을 fx라고 그러고 요거를 gx라고 그러면은 요 식을 바로 다이렉트로 쓰면은 코탄젠트 x 곱하기 ln의 1 더하기 사인 4x 이렇게 되죠. 요거 되셨나요? 요 밑을 fx라고 그러고 요거를 gx라고 그런다고. 그럼 바로 쓰면은 요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익스포넨셜 함수는 무슨 함수예요? 연속인 함수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연속인 함수의 성질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돼? 함수 기호 안으로 리미트가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얘가 2의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일 때 요거는 코탄젠트는 뭐 분의 1이에요? 탄젠트 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코탄젠트 대신에 탄젠트 x분의 ln의 1 더하기 사인 4x라고 이렇게 써버려요. 항등식 관계로. 요거 되셨나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0이고 얘도 0이죠. 분자도 0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로피탈 정리를 쓰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로피탈 정리가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2에 탄젠트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시컨트 x 제곱이에요. 맞죠? 얘 미분하면 뭐가 돼요? 1 더하기 사인 4x분의 사인을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4 코사인 4x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러니까 요거 값 계산해 보세요. 얘 얼마예요? 1이에요. 얘 얼마예요? 얘 1이죠. 얘는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다 뭐예요? 1이에요. 맞죠? 극한값 있으면 다 극한값 칠 수 있잖아요. 어디가? 아, 4구나. 미안하다. 왜 이러냐 오늘. 컨디션이 비가 와가지고. 0. 맞죠? 그러니까 다 뭐예요? 이게 4죠. 4. 전체 값이.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2에 4 이렇게 돼버려요. 답이. 분자가 뭐가 있어? 어디가 1이? 여기는 1이잖아. 사인 0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2의 4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값이. 요거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아까 했던 요런 형태의 모양이나 요런 형태의 모양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시험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에서 로피탈의 정리를 써야 되고 항등식 관계를 어떤 관계가 철저하게 잘 조건을 충족시켜주면서 그게 적용이 되어지는가를 다 보고 싶은 거예요. 서술형일 때는 그걸 다 기술해 주셔야 돼요. 이런 관계들을 다. 이해가 됐나요? 그런 것들이 다 채점 기준이 돼버려요. 이해가 되셨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요게 로피탈의 정리. 이거 말고도 이제 로피탈의 정리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여러 개가 더 있어요. 이 스튜어트 교재에는 연습 문제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데 추후에 연습 문제를 풀 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 저자들이 이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그 연습 문제에다 넣어둔 의도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까지도 같이 얘기를 해줄게요. 지금은 이 정도만 잘 기억을 해 둡시다. 로피탈 정리를 쓸 때 굉장히 조심하게 사용하셔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명심해 두시고,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적분에 관한 내용들을 다음 시간 얘기하도록 할게요.